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.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? 안변? 네, 여기 있습니다. 좋은 변호사요? 참 어려운 문제죠. 일단 팩트 체크부터. 네.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면 네. 얼굴도 못 볼 정도로 바쁜가? 변호사라 하면 엄청 바쁘죠. 근데 뭐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바쁜 건 아니고요.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당연히 의뢰인과는 연락도 다 해야 되고 볼 수가 있죠. 변호사가 통상 한 달에 수십 건씩 하는지. 뭐 수십 건만 하겠어요. 뭐 수백 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. 근데 그냥 수치적으로 뭐 몇 건을 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. 큰 케이스라든가 무거운 사건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난이도 있는 사건을 하게 되면 뭐 사건 수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. 근데 구분해야 되는 개념이 자기가 이제 케어하고 있는 사건 수가 그 정도 된다는 의미이지 뭐 신건을 계속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재판이 한 3, 4주에 한 번씩 열리고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소송이 흘러가거든요. 그러면 이제 매달 사건을 한 3건 정도 받으면 이게 연 단위로 환산해 봤을 때 한 변호사가 케어하고 있는 건수는 한 30건 정도 돼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뭐 네네네. 사건 수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네. 그렇죠. 이분 걱정처럼 변호사가 바쁘다고 해서 만날 수 없다. 이거는 그럼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. 형이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예요? 의뢰인 말 잘 들어주고 재판에 가서 승소하는 변호사. 정확합니다. 좋은 변호사는 전제 조건이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결과와도 직결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. 주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제 요건이기도 하죠. 여기는 뭐예요? 재판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. 재판은 결국에는 법원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. 그리고 이 재판은 법적 판단의 영역과 사실 판단의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. 그러니까 법적 영역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이겠죠. 그리고 이 법률이 모호할 경우에 뭐 판례 같은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해석 같은 것들이 이런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해요. 반면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런 기초 사실관계를 의미하겠죠. 의뢰인의 진술. 의뢰인이 말하는 사건의 사실. 경위 뭐 이런 것들이겠죠. 결국에는 이런 사실관계들을 잘 정리해서 이 법적 요건에 맞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결국엔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갓 나온 변호사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일단 연차가 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 판단 능력은 거의 비슷비슷해요. 경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? 검색의 시대 아니겠어요? 찾으면 나오죠. 뭐 물론 일반인이 찾는 경우와 이제 법적 전문가가 찾는 거는 다르겠지만 검색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법적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. 변호사들도 그러면은 검색을. 그럼요. 엄청난 많은 그런 법률들이 있고 해석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색하고 이런 거를 리서치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. 형 드라마 슈츠 보셨어요? 슈츠? 봤지. 미드도 있고 한드도 있고. 그래요, 맞아요. 원래 미드가 원작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됐죠. 거기에 이제 마약파리 소년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이 박형식 배우님이 연기를 하고 대형 로펌에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이제 장동건 배우님이 등장을 합니다. 형, 근데 형 데뷔할 때 제 장동건 아니었어요? 그렇구나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.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박형식은 천재죠. 법조문이나 판례 같은 건 다 외우고 있습니다. 거기서 뭐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박형식이 모든 어떤 법률이라던가 판례를 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맞아. 나오죠. 법전을 다 외우고 있었어. 굉장히 장동건이 놀랐어요. 이 능력에 대해서. 미드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. 박형식 배우분님이 연기하셨던 마약파리범이 그렇게 외우니까 장동건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찾죠. 검색을 해서 막 찾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웠던 법조문이나 판례 같은 경우엔 다 이제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검색을 하죠. 그러면서 멋있게 한마디 하죠. 이게 하버드 로스쿨 방식이야. 결국에는 뭘가 암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법조문을 딸딸딸 외우고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검색이 또 안 될 때 또 재밌는 개념이 또 있어요. 이 변호사로서 가져야 될 자질이기도 하고요. 이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데 형 혹시 리갈 마인드 들어보셨어요? 리갈 마인드는 모르겠고 1번 옛날 1들을 보니까 리갈 하이의 그 리갈이 맞는 거예요. 네, 리갈 하이. 네, 그 리갈이 맞습니다. 그러니까 리갈 마인드는 어떤 법적 사고 방식을 뜻해. 어떤 사고 방식 자체가 부당하고 타당한지 이걸 가르는 능력, 그리고 어떤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좀 적합해지는 능력.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된다 하더라도 통상의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런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러면 변호사들이 자신의 그 법적 지식에 비추어서 네.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의 요건, 뭐 법률의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맞게 잘 사실관계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,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의뢰인들이랑
많이 대화를 하고. 대화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. 또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의뢰인한테 잘 전달을 해줘야 그렇죠. 되고.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정리를 하게 된 거야? 사실은 제 친한 지인분들이 송무에 휘달리는 적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글자 하나하나 쓰는데도 굉장히 살떨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듯이. 그만큼 이 분쟁 상황에 휘말리게 된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니까 결국엔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이 사는 것 같아요. 안변은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경험이 있어서 되게 좋네. 그렇습니까? 그렇지. 그러니까는 의뢰인과 대화도 잘 할 수가 있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또 조언도 잘 해줄 수 있고. 근데 형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안변한테 전화했었잖아. 네, 맞아요. 네, 제가 바로 끊었죠. 섭섭해. 많이. 좋은 변호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. 어떻게 찾아야 돼? 형이 만약에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난 뭐 안변한테 물어보거나 JSA 우리 거절합니다. 싫어요!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쟁 상황에 처해 있으면 뭐 물론 그래야 되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형이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아는 사람을 찾게 되죠.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뭐 주변에 아는 변호사를 찾게 되고 그렇지. 이런 게 모두 없다.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엔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됩니다. 어떤 변호사가 있는지 뭐 자기 아는 변호사가 있든 아니면 어떤 경우를 하든지 간에 한번 직접 찾아가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야 되죠. 자신의 어떤 분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하다 보면 알잖아요.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.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. 그치, 날 이해하는지. 네.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건 금방 알 수가 있고요. 그럼 어쨌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쵸. 재판장에 가서 네. 재판관님께 내 의견을 잘 전달을 해서 승소를 이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네. 그렇죠. 그거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? 팔아야 그렇죠. 된다.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. 그럼 정관 변호사, 정관예우. 맞아, 형 옛날에 이거 뭐 궁금해하는 맞아, 거 네, 같은데. 진짜 이거 궁금한데 정관예우 딱 받고 그러면 네. 이길 수 있는 거예요?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어떤 정관이라 그래서 사실과 맞지 않은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 분야에서만 하게 되면 질사건을 이기게 해준다던가 그런 건 없죠. 근데 다만 종사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정관 변호사로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히 전관이라 그래서 특히나 뭐 전관이기 때문에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던가 그거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. 무조건 이기고 이런 건 아니네. 그렇죠.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, 여러분. 맞아요. 네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JSA 공동 법률구역 검색 꼭 부탁드리고요.